네, 중간에 영상이 잘렸는데 그 다음 문제 14번의 문제를 봅시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고요. BC의 길이가 4입니다. 그때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잡고요. 직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라고 했을 때, 근데 밑에를 잠깐 보시면 BC 위에 점 P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에 누구가 있을 것이다? BC라는 값이, 아니 P라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때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P를 하나 잡아야죠. 잡읍시다. 그때 A, B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요. 그걸 Q,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둘레의 길이가 10이래요. 그때 난 누굴 구하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자?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면 둘레의 성질 때문에 A 더하기 B가 누구라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내가 넓이를 구하자는 건 A, B 값이라는 걸 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원에 있는 중심을 하나 잡으세요. 잡고 그 P라는 좌표랑 연결을 하세요. 연결한 다음에 그 P에서 다시 AC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까지 중심에서 연결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높이는 2-b가 되고요. 자, 밑변의 길이는 누가 되냐면 자, 여기가 얼마예요? 자, 여기가 2예요. 그런데 요 안쪽의 길이가 4-a예요. 그래서 빼시면 a 더하기 얼마다? 잠깐만. a-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2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2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4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정리를 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4b 더하기 b제곱은 4다. 자,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 빼내시면 a 플러스 b. 자, 4 지워지고 더하기 4는 0일 것이다. 자, 그래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자, 문제에서 a, b가 5cm라고 했으니까 5를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5라는 거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이므로 25는 16 더하기 2ab다. 따라서 ab는 2분의 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번의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사실과 피타고라스, 원에서 갖는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하시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인들이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를 봅시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다항식은
을 나누는 과정이다. a 더하기 b의 값은 뭐냐?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첫 번째, 자 a 앞에 a는 당연히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3이죠. 그래서 3x 제곱이고 위에서 아래식을 빼는 값이기 때문에 b라는 값은 빼면 5라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a는 3, b는 5라서 답은 4번이다. 네, 그 다음 문제 16번 문제를 봅시다. 자, 도 당시 P는 P와 Q에 대해서 P 플러스 4X를 당시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는 5X 플러스 A다. 항상 나눈다는 문제가 나오면 뭐 하시라고 그랬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 PX를 누구로? PX가 아니네. PX 더하기 4X를 누구로? QX로 나누었더니 당시 QX로 나눈 나머지가, 자 QX로 나누었더니 몫이 하나 생기겠죠? 몫을 이렇게 표현하자. Q 플라임 X. 그때 나머지는 얼마다? 5X 플러스 A다. 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고 나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건 원래 몫이라는 값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그 허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파트가 아닌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를 배웠을 때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어요. 실수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는 게 더 좋냐면 직접 나누는 과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x 플러스 4x라는 값은 3x의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1이에요. 걔를 누구로 나누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자. 그러면 위의 값은 3x가 들어가서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요 부분에서 요것도 한 칸 띄고 만드십시다. 2차식이 알고 보니까 없네요. 자, 그래서 5x 플러스 11.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다. 위에서 빼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1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야 돼? 3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다. 빼시면 5x 더하기 8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5x 플러스 8이라서 a 값은 8이라는 값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은 표현을 하시고 봤더니 몫이라는, 즉 여기 말해 목이야. 자,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나눈 값이 0이 되는 값이 없다라면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직접 나눴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걸 보면 0이 되는 값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7번 문제를 보면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밑면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자, 이 증육면체를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로 조각을 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 n인 정육면체 최대 개수는 뭐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뭐를 배웠냐면 최대 공약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도형 안에다가 정육면체 그 입체를 집어넣는 걸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를 배우면서 그 입체를 집어넣는 걸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런 한 변의 길이가 n인 그런 누구를 정육면체를 쌓고 쌓아서 그 안에다가 뭐 한다? 집어 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가로와 세로 높이를 n으로 나눌 거예요. 나누게 됐을 때 나오는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가로를 n으로 나누면 몫이 누구냐면 n 플러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를 누구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몫은 1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를 n으로 나누게 되면 누구예요? 몫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n을 빼내시면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2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눌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여기 뭐냐면 가로에 몇 개 들어간다? n 플러스 3개 들어간다. 세로에는 1개 들어가겠다. 높이에는 n 플러스 2개 들어가겠다. 그럼 이거를 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것에 다 곱은 n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그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3번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18번 문제를 보자. 잠시만요. 18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 이것을 나눈 나머지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얘를 x로 나눈 나머지는 6이다. fx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나눈다는 문제는 표현해 보면 x제곱 x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몫이 하나 생길 거고요. 나머지는 ax 플러스 a예요. 그때 x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fx 플러스 1을 x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몫이 생길 거고요. 그때 나머지는 6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만 적용하시면 돼요. 항상 말을 하지만 나눈다는 문제는 몫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몫이 곱해져 있는 부분, 즉 나누는 값하고 몫에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들 건데 첫 번째 밑에다가 x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f의 1은 6이에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는 0을 집어넣지 말고요. 누굴 집어넣자?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의 1은 0이에요.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a예요. 그래서 f의 1이 2a니까 a는 3이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두 다항식 px와 qx인데 여기 보시면 2차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냥 다항식이라면 그런 다항식을 구하지 않죠. 하지만 2차식이란 말을 줬기 때문에 2차식을 구해야 된다는 걸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px 더하기 qx는 0이다. 그 다음 px 곱하기 qx는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p0이 마이너스 4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할 거다?
px라는 값하고 qx라는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가조건에 보면 자, qx라는 식은 마이너스 2px가 돼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나 조건에 보면 px 곱하기 qx잖아요. 얘를 집어넣어요. 2배의 px를. 그러면 얘는 누구를?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라는 값이, 자, 인수로 갖는다니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몫이라는 값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px의 전체 제곱은 이 몫을 좀 다른 거로 표현합시다. 인수분해도 하고 x-2에 x-1에 네, 그냥 q 2'x라고 해요. 몫을. 자, 그러면 그때 px의 전체 제곱은 그 2로 나눌 건데 마이너스 2로 그때 x-2에 x-를 건들지 말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안쪽에다가.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곱을 했어요. 무슨 다항식에. 그때 나온 식을 잘 보시면 그러면 그 다항식이 어떤 식을 갖는다라면 그걸 제곱했기 때문에 두 개씩 가져야 되잖아. 그 말은 결국에는 x-2도 두 개, x-1도 두 개씩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만 나와 있잖아. 즉 뭐냐면 px라는 식이 이거의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px라는 식은 자,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a, 2차식이기 때문에 x-2, x-1이라는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때 p의 0이 마사다. 그럼 p의 0은 0 집어넣으면 2a, 그게 마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즉 px라는 식은 마이너스 2에 x-2에 x-1이라는 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때 아까 말했지만 p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qx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배를 하시면 4에 x-2, x-1이라는 식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누굴 구하자? q4라는 값을 구하자. q4는 자, 4만 집어넣으시면 2, 8, 4, 3, 3, 8에 24. 그래서 2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0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 1과 같이 모서리 길이가 1인 큰 직육면체가 있다. 아니,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큰 자,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어 버리고 그림 2와 같은 입체도형을 만들었다. 그때 자, 그때 입체도형의 건널비 2에서의 건널비가 236이고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요거의 건널비가 얼마라고요? 246이고요. 모서리의 합은 82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하는 게 직육면체, 그림 1에서의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뭡니까? 자, 우리 처음에 그림 1에서의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각선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값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236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건널비가 요거까지 포함하면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의 건널비랑 같은 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에 있는 건널비는 지금 잘린 부분 이 안쪽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위에 있는 앞에 보이는 건널비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옆면도 이 잘린 부분과 그 안에 잘려 보이는 부분을 합치면 똑같아요. 즉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의 건널비는 뭐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아, 건널비가 똑같으니까 EAB, EBC, ECA는 얼마다? 236이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서리라는 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모서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우선 처음 모서리랑 비교해 보면, 자, 처음 모서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여기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니 자 여기 이 파란색의 모서리는요 결과적으로 원래 있던 입체의 모서리랑 똑같아요. 자, 아까 건널비 구하는 형태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모서리를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일정하게 밑변과 똑같이 잘라냈다고 해보세요. 그럼 빨간색에 있는 모든 선분의 합은 초록색에 있는 선분의 합과 같아요. 왜냐면 이거의 길이 지금 표시된 게 요거의 길이고요.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 옆에도 네, 대충 같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내가 표시한 모서리의 초록색 오른쪽에서 그 부분은 같아요. 그러고 여기 이 부분, 이 빨간색 옆면의 모서리의 합도 당연히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표시해 보면 자, 그러면 누구만 추가된 거다? 자, 이게 눈이야. 자, 그러면 원래 같다고 했으니까 누가 된 거야? 뒷면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옆면에 보이는 것들 여기 이 부분들이 더 추가된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모서리의 길이가 82라는 뜻은 4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6을 했더니 82라는 값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왼쪽에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넘기면 76을 누구로 나누면 4로 나누면 1, 4, 36, 19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9다. 자, 그럼 대각선의 길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라서 자 계산하시면 루트 19의 제곱 마이너스
236이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누가 나오냐? 네, 루트 125라는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 5루트 5가 답이다. 자, 그래서 뭐가 20번의 답은 5루트 5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